안녕하세요. 인생의 지혜를 100세까지 쏙쏙 100세 쏙쏙입니다. 100세 쏙쏙의 지난 영상들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는 늘 이렇게 강조해 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목표를 세우십시오. 악기를 배우고 외국어를 공부하며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십시오.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움직이고 사람들과 교류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는 하나도 틀리지 않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100세 건강이 가장 중요한 원칙들입니다. 적극적인 활동이야말로 우리 뇌 건강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하고 필수적인 첫 번째 기둥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은 없으셨나요? 좋다는 것을 다 해보는데도 왠지 모르게 머릿속은 더 복잡해지고 몸은 더 피곤하게 느껴지는 경험 말입니다. 마치 열심히 밭을 갈기만 하고 씨앗을 심을 시간은 없는 것처럼 무언가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저는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뇌 건강의 두 번째 기둥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게으름이나 시간 낭비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뇌 건강의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만약 당신이 쓸데없다고 생각했던 그 멍하니 있는 시간이 사실은 당신의 뇌 속에서 가장 위대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천재의 시간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감히 이렇게 선언합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인생의 지혜를 얻고 싶으시다면 제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게으름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최신 뇌과학이 밝혀낸 놀라운 진실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계시며 몇 살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존재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신의 적극적인 활동을 진짜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줄 위대한 쉼의 비밀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평생을 시장에서 억척스럽게 일하며 자식을 키우신 70세 이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가만히 있으면 늙는다는 생각에 그 누구보다 바쁜 하루를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전에는 주민센터에서 노래교실, 오후에는 탁구장, 저녁에는 친구들과의 개모임까지 잠시도 쉴 틈 없이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참 부지런하시다, 젊게 사신다며 칭찬했지만 정작 이 여사님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오늘 배운 노래 가사와 탁구 자세, 친구와 나눴던 대화들이 뒤죽박죽 뒤섞여 머릿속을 둥둥 떠다녔고 오히려 다음날 아침에는 머리가 무겁고 몸은 더 피곤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삶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을까?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여사님의 고민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는 익숙하지만 어떻게 쉬어야 한다는 지혜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 뇌를 국가대표 운동선수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훌륭한 운동선수는 하루 종일 훈련만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근육은 찢어지고 몸은 망가져 버릴 겁니다. 선수들은 강도 높은 훈련을 한 뒤 반드시 충분한 휴식과 영양 공급을 통해 손상된 근육이 회복되고 이전보다 더 단단하게 성장할 시간을 줍니다. 진정한 성장은 훈련의 순간이 아니라 바로 이 회복의 순간에 일어납니다. 우리 뇌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우리가 악기를 배우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모든 활동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고 기존의 신경망에 미세한 상처를 냅니다.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자극입니다. 하지만 뇌가 이 새로운 정보들을 정리하고 서로 연결하며 나의 지혜로 완전히 소화시킬 회복의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그 모든 활동은 그저 뒤죽박죽 섞인 소음과 정보 덩어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밑 빠진 독에 계속 물만 붓는 셈이죠. 바로 그 결정적인 회복의 시간에 우리 뇌 속에서 활성화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지만 뇌의 기본 설정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과거의 과학자들은 우리가 쉴 때 뇌도 함께 전원을 끄고 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이라는 첨단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아무런 외부 활동 없이 멍하니 있을 때 오히려 뇌의 특정 영역들이 평소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에너지를 사용하며 활동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뇌가 멈추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상태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외부 활동을 잠시 멈추고 그동안 들어온 정보들을 처리하는 매우 중요한 내부 정리 작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멍 때리는 시간 동안 우리 뇌는 구체적으로 어떤 위대한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첫째, 뇌 속의 도서관 사서가 됩니다. 어제 배운 탁구 자세는 운동 기억 서랍에, 오늘 외운 영어 단어는 언어 기억 서랍에, 며칠 전 세운 새로운 목표는 계획 서랍에, 낮 동안 정신없이 입력되었던 정보들을 이 멍 때리는 시간에 뇌가 차곡차곡 정리하고 분류하여 나중에 쉽게 꺼내 쓸 수 있도록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배워도 다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둘째, 인생 시나리오 작가가 됩니다. 과거의 소중한 경험과 최근에 배운 새로운 지식을 조합하여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무의식적으로 시뮬레이션 합니다. 아, 그때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말해봐야겠다. 내가 세운 저 목표를 이루려면 이런 방법도 있겠구나. 이렇게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뇌가 스스로 리허설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창의력 발전소가 됩니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취미 활동과 아주 오래된 옛 기억을 불현듯 연결시키며 아하! 하는 순간의 깨달음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은 바로 이 멍한 시간에 떠오르는 법입니다. 이처럼 치열한 활동과 텅 빈 휴식의 균형, 즉 밀당이야말로 뇌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핵심 비결입니다. 이것은 단지 오늘날의 뇌과학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천재들은 모두 본능적으로 이 밀당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과학자 아르키메데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히에론 왕으로부터 새로 만든 왕관이 순금인지 아니면 은이 섞였는지 알아내라. 단, 왕관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는 아주 어려운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실험실에 틀어박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며 치열하게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해답은 보이지 않았고 그는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심정으로 편안하게 쉬기 위해 목욕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탕 안에 몸을 담그고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쉴 때 자신의 몸이 들어간 만큼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그동안 머릿속에 뒤죽박죽 섞여있던 질량과 부피에 대한 정보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며 마침내 부력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유명한 유레카의 순간이죠. 만약 그가 계속해서 연구실에만 틀어박혀 있었다면 이 위대한 발견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활동으로 뇌에 수많은 재료를 집어넣고 휴식으로 그 재료를 숙성시켜 걸작을 빚어낸 것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흑사병을 피해 고향에 내려와 우주의 원리에 대해 집요하게 탐구하던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영감의 순간은 책상 앞에서가 아니라 정원 나무 아래서 한가롭게 쉬고 있을 때 찾아왔습니다.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그는 지구가 사과를 당기듯 우주의 모든 물체가 서로를 끌어당긴다는 위대한 통찰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세기의 천재 아인슈타인은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수식을 다루는 치열한 지적 활동을 하면서도 틈만 나면 바이올린을 켜거나 호수에서 보트를 타며 멍한 상상에 잠기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과로 삼았습니다. 그는 이 상상 속에서 내가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면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 를 그리며 상대성 이론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에게 멍 때리기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연구 활동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활동하는 것만큼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입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내 뇌를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투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천재들의 휴식법을 일상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죄책감 없이 활동 사이에 의도적인 멍 때리기 시간을 의무적으로 끼워 넣는 것입니다. 마치 식사 후 양치질을 하듯 당연한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첫째, 디지털 단식을 선언하십시오. 하루에 딱 15분 시간을 정해놓고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을 모두 끄십시오. 그리고 소파나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알람을 맞춰놓고 그 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와 약속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이 쑤시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반복하면 그 고요한 시간이 주는 평화로움에 푹 빠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 창밖 감상 명상입니다. 특별한 기술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아무런 판단 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의 움직임, 하늘에 떠가는 구름의 모양,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시각적인 여백을 선물 받고 복잡했던 생각들이 서서히 가라앉게 됩니다. 셋째, 따뜻한 차 한 잔의 의식입니다. 카페인이 없는 따뜻한 허브차, 예를 들어 캐모마일이나 페퍼민트 차를 한 잔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차가 식을 때까지 오직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의 움직임, 손으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 코끝을 스치는 은은한 향기에만 집중하며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머릿속의 복잡한 생각을 몸의 단순한 감각으로 전환시켜 뇌를 쉬게 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넷째, 산책이 아닌 산보를 즐기십시오. 산책은 보통 어디까지 갔다 오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산보는 다릅니다. 목표 지점 없이 그저 발길 닿는 대로 어슬렁거리며 걷는 것입니다. 몇 걸음을 걸어야지, 몇 분을 채워야지 하는 목표마저 내려놓고 그저 걷는 행위 자체에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뇌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휴식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적극적인 활동이라는 첫 번째 기둥만큼이나 의도적인 쉼이라는 두 번째 기둥이 우리 뇌 건강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오신 당신, 이제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의 지혜입니다. 무엇을 더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를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열심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당신의 뇌에 좋은 재료들을 가득 채워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재료들이 잘 숙성되어 빛나는 지혜와 통찰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멍 때리기라는 고요한 휴식을 반드시 선물해 주십시오. 활동과 멍 때리기라는 이 두 개의 튼튼한 날개로 당신의 인생 후반전이 그 어떤 청춘보다 더 높이, 더 힘차게 날아오르기를
저희 백세 쏙쏙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백세 쏙쏙이 준비한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지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활기찬 활동과 더불어 평온한 쉼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백세 쏙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